뜨거운 여름 햇빛 소리를 들으며 숲속을 걸어다니고 비가 내리는 광경을 지겹도록 보고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낙엽을 밟았던 촉감 기억하시나요? 도시에서 빈틈없는 시간 속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게 되는 건 뭘까요? 여기 도시로 해외로 유학을 나가는 대신에 시골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마을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랍니다. 시골살이를 배우고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합니다. 살면서 배우는 교육, 바로 농촌 유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측면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자연과 전혀 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아파트에 산 여름에도 아주 시원하게 살고요. 한겨울에도 아주 따뜻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도시에서 맨날 보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보고 되게 매연되는 것 같은 공기 냄새, 되게 자동차 냄새랑 그런 것도 별로 진짜 좋은 상공이 맞고 맨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앞에 보면 저기 딱 소매산이 딱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맨날 밤이 되면 친구들이랑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 밤하늘의 별빛이 진짜 예뻐서 여기 오게 된 건 그냥 자연 같아요, 대부분. 농촌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연입니다. 아이들은 시멘트가 아닌 땅을 밟고 나무와 풀, 새들이 있는 숲을 경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고 계절감을 느낍니다. 철이 있는 자연에서 아이들이 자연적 본성대로 살게 되는 곳이 바로 농촌 유학입니다. 하얀 꽃이 우리 찔레순 이렇게 맛본 적 있어? 숲 체험을 하는 날. 찔레순 끝에 달려있는 하얀색 꽃이 찔레꽃이.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는 숲. 오늘은 여름을 알리는 찔레꽃을 만났습니다. 꽃이 지면 뭐가 열리지? 그래, 열매가 열리지. 찔레의 열매는 또 어떤지 우리 나중에 보자. 친구와 두 손을 꼭 잡고 오르니 힘이 나는 것 같죠? 기다려봐. 이번엔 뽕나무에 달린 오디 열매를 만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덜 익은 푸른 오디부터 잘 익은 보랏빛 오디까지. 아이들도 높이 있을수록 잘 익은 걸 알아서인지 활동과 이모를 붙잡고 아기 새들처럼 모였습니다. 너 왜 못 먹었어? 먹어. 혜랑아, 먹어. 아이들이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대를 다니면서 꽃도 좋고 잎도 좋고 열매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들고 와봐요. 숲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이거를 내가 보는 대로 자세하게 그려보는 거야. 상세하게. 이모같이 이렇게 잎매까지 다 그려봐봐. 단순히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바라보아야 합니다. 숲은 계절마다 다른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만들고, 느끼고. 아이들은 계절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면서 만납니다. 자연을 만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본성대로 자랍니다. 도시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본성을 발견하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들을
물리적으로만 유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실제로 탐구하고 탐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모두 다 놓치고 도시가 원하는 것,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만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오히려 실제로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자기 본성대로 재밌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나 다양한 어떤 사회적인 요구들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굉장히 자기의 본성대로 독특한 개성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회가 원하는 것도 또 실제로 우리의 자연이 원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유학은 그것을 본성대로 우리가 사회가 원하는 대로 다시 되돌리는 힘,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종류의 풀잎마저 인맥이 다 다르듯이 아이들도 모두 각자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라면서 아이들은 사회에서 만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만의 개성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가진 농촌 유학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공감 민들레는 좀 어떤 고민을 하는 곳이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교육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지? 라고 했을 때 가능하면 좀 교과서로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삶의 힘을 키워주는 교육이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 혼자 출세하고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의미 있게 쓰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감 민들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나라 교육은 그야말로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일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대학 입시라는 게 사실은 되게 좋은 대학에 간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다. 이거는 물론 행복한 개인을 만들어내는 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위해서 온 사회가 이렇게 공을 들여야 되나?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가 배운다는 게 진짜로 이렇게 책상 위에서 교과서 중심의 교육인데 이게 과연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이 일본의 산촌 유학이라고 하는 것에 자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2006년에 탐방단을 꾸려서 탐방을 했었어요. 한국 농촌 유학의 모태는 일본의 산촌 유학입니다. 1976년 처음 시작한 일본의 산촌 유학과 2006년 한국의 농촌 유학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도시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교과서만 파고드는 입시 교육의 문제. 아이들의 개성은 무시하고 획일화 시켜버리는 문제 말입니다. 그들이 찾은 해법은 간단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아이들을 산촌이라는 자연 환경 속으로 데리고 와서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지역의 힘, 자연의 힘, 사람의 힘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일본의 산촌 유학은 1970년대 한 마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90여 개의 시도면에서 40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산촌 유학을 민들레를 통해서 민들레 김경호 선생님을 통해서 딱 접했는데 자료를 딱 보는 그 순간 이거다. 마을의 학교 하나는 아무리 개떡 같은 학교라도 이
중교든 그대로 초등학교든 그냥 학교 하나는 살아남아 있어야 이 마을을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다. 아니면 반쪼가리고 그 반쪼가리 남아 3년, 5년 지나면 그 마을 리더가 이제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그래서 그 산천묘학을 들게 된 거죠.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머리가 막 열이 팍 튀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일본 산천유학은 바로 한디비를 위해서 존재했던 거야. 한디비를 위해서. 그래서 12년 전에 이제 일기 농촌유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 만약에 한디비 마을이 농촌유학이 아니었으면 지금 한대희 마을이 이렇게 체험 마을로 이름이 있거나 계속 존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시골 어른들 80, 90 되신 할머니들만 사는 그런 마을이 이름 없는 마을로 존재했어요. 이 농촌 유학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된 한대희 마을이 지금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한 거죠. 농촌에는 철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모내기는 봄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모내기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해보지 못한 진흙을 밟는 경험을 처음 해보는데요. 물컹한 느낌, 발밑에 벌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제치고 서서히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옷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경험도 아마 오랜만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심은 벼가 어떻게 익어가는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등굣길에서 물놀이 하러 가는 길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잠시 대기. 한 줄만 쭉 따는 거야. 그래서 따가지고 이렇게 봄에 심은 벼가 익으면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의 삶은 도시에서보다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철을 함께 보낸 벼. 아이들도 벼를 한 움큼 잡아매는 농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이거는 피라고 해서 이거는 버려야 될 쌀이 아니에요. 농약을 안 쳐서 피가 많다는 논밭.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1년을 지내며 아이들은 어느새 꼬마 농부가 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마을 어른들의 노고를 보며 하늘, 바람, 물, 그리고 땅. 이 모든 것의 은혜와 조화 속에서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이 나오게 됨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겨울을 대비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바빠 보입니다. 지금 배추 너무 많이 남았어요. 큰 것만 합니다. 큰 것만. 네. 좋은 거. 네. 상태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는 거. 네. 빨리 차 옷.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나르는 일이 한창인데요. 어떤 아이는 배추를 자르고 다른 아이는 배추를 옮기면서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매일 먹는 김치를 직접 담그면서 아이들은 수고로움을 알아갑니다. 도시에서는 철 따라 사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고 철과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선 다릅니다. 철에 맞게 먹고 철에 맞게 일하고 철과 맞게 놉니다. 씨를 뿌리는 일에서부터 처음 싹이 날 때 경이로움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쑥쑥 자라나는 작물을 가꾸면서 먹거리의 소중함도 느끼게 됩니다. 농사에서 1년의 결실이 추수라면 학교에서 1년의 결실은 가을 학기제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 그 시간 뒤에는 아이들이 서로 회의하고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이해하고 협동했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 수가 33명입니다. 33명인데 유아센터 학생 수가 17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7명의 학생이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다 보니까 한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공동체 의식이 강하죠.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애들이 단합이 잘 돼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정신도 뛰어나서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옆 친구랑 같이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가족형 농촌유학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지었어요.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삼촌, 이모, 대가족에 대한 모임이나 대가족에 대한 시스템 속에서 사는 아이들이 정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농촌에 저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삼촌, 이모가 계세요. 선생님들이 삼촌, 이모예요. 호칭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되게 호칭을 그렇게 하게 된 이유 중에 저희는 부부가 다 그 사무국장님이나 저나 상담사예요, 직원이. 그리고 계속 이 아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시기에 애들이 이 호칭을 부르는 거와 부르지 않았을 때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보고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보니 저는 한 번도 제 옆집의 내 친구의 엄마를 아주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어머니, 그 집에 밥대에 가서 내가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던 세대였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나 오늘 어머니 여기서 잘게요. 그래도 뭐 그게 내 집이나 네 집이나 똑같았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 아이들이 이 두 번째 집, 이 농촌유학을 고향으로 삼고 또 시골의 엄마 아빠가 되게 된 거죠. 아이들은 시골로 내려오면서 제2의 부모, 제2의 고향을 갖게 됩니다. 혼자 크던 아이들에게 형제, 자매가 생깁니다. 시골은 작지만 더 큰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른 아침, 엄마의 잔소리도 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불을 갭니다. 오늘 입고 갈 옷도 알아서 고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상을 가지런히 닦는 것도 부모가 아닙니다. 아침마다 은유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드러내놓지 않은 아이. 똘똘하고 근데 많이 덜렁이에요. 온갖 곳에 자기 물건 놔놓고 어딨지? 어디 갔지? 이렇게 덜렁덜렁거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야무지죠. 둘 다 똘똘하고 야무지고, 자기 거 자기가 얘기 안 해도 자기 거 다 잘 챙겨서 다니고, 어디 내놔도 걱정 안 해도 될 아이예요. 도시에는 뭐 놀 게 없는데 저기 노는 게 많아요. 이쪽에는 풀이나 막 곤충들 같은 뭐 그런 것들이 막 많은데 도시에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번 여기에서 2주 동안 지내고 그 도시로 한번 가보니까 공기도 다르고 살짝 주변 환경들이나 그 놀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여기는 다 다른데 좋은 점은 여기가 놀 수 있는 범위가 높아서 좋았어요. 도시에서 남부러울 거 없이 잘 살았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 시골에 와가지고 진짜 집에 가면 비데도 다 있고 세면대 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욕실이 있고 자기 침대 다 있고 너무너무 편하게 잘 살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화장실도 불편하고 머리도 쪼그리고 앉아서 숙여서 감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애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결코 이렇게 도시의 그런 운명이 주는 편리함 이런 것만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연은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탐험해야만 되는 대상입니다. 아이들이 농촌에서 놀이를 스스로 기획한다는 것, 주어진 방식이 아닌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농촌 유학센터 중 한 곳인 이곳 아이들은 매주 모여서 실생활에 대한 안건과 실천 사항을 정합니다. 스스로 문제점을 고민해보고 그걸 친구들과 나눠보는 거죠. 숙소에서 잘 지켜줬으면 하는 것 같은 거나 예를 들면 빨래를 찾아가야 되는데 잘 안 찾아가니까 빨래를 잘 찾아가자는 그런 거나 또는 공용 물품을 잘 정리하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전기를 아끼자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와요. 들어서 작년 겨울에 저희가 연극 발표회를 했었는데 이 센터에 보면은 2층과 3층이 그 층간소음 문제가 있어서 그 남자 대 여자로 해갖고 아이들이 서로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연극 대사로 그 연극 스토리로 담아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교장 선생님 역할로 정말 이렇게 몸집 좋은 애가 하고 해서 그 연극을 하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많이 풀어냈던 적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산업혁명의 시대에는요, 뭔가 정해진 것들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잘하면 잘리는 시대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죠. 더 이상 시키는 걸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이 사회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기획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요. 실제로 이 농촌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무언가를 탐구하고 기획해 본 아이들만이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진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들, 그건 자연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농촌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의 요구, 사회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자기가 개척했던 경험을 토대로 삶도 주도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해진 틀이란 없습니다. 약간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약간 자율적인 느낌이라서 좀 도시보다는 좀 상상력도 좋아지고 창의력도 좋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1살 안영진이라고 하고요. 한드미 마을에는 4학년 때 왔습니다. 지금은 집은 청주인데 전주에서 대학교 곤충산업과라고 이제 곤충 공부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냥 휴학하는 애들도 있고 혹은 반년만 다니다가 자퇴하고 반수해서 수능을 다시 보고 또 다시 학교를 간 애도 있고, 그런데 저는 반면에 그냥 처음부터
좋아하는 걸 하러 가야지 하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수업도 재밌고 합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조금 불안했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리고 뭔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그런 불안함도 있었는데, 근데 현재를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계속 어떻게 보면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1, 2년 또는 10년, 20년 쌓이다 보면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을 되돌아봤을 때 항상 행복한 날들만 있었고, 뭐 꼭 행복한 날들만 있는 게 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뭔가에 이렇게 소비하고 그러는 삶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걸 찾아 나가면은 어느 정도의 자기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으로 스키장을 갔고,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처음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벌써 스키를 탄 지 10년이 됐고, 지금 캐나다에서 경사 자격증도 굉장히 높은 등급의 경사 자격증을 따기도 했고, 이제 20살이 됐고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려고 이번 겨울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두렵기도 하지만 되게 기대도 되거든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지만 이들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삶의 행복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쌓아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습니다. 농촌 유학은 단순히 시골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입니다.